한국 내수 붕괴 임박 10년 후 경제대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한국 내수 붕괴의 불가피성과 그 대응 전략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초래할 인구 소멸과 경제 위기를 분석합니다. 내수 시장이 점점 줄어들어 10년 후 대한민국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강조합니다. 문화와 문명이 수렴하는 세계 트렌드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을 제시하죠. 오늘은 한국 인구 변화의 역사적 배경, 국제 비교 사례 미래 시나리오 개인 및 국가 대응 방안을 추가해 더 풍성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 생존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원래 영상의 핵심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영태 교수는 한국의 내수 시장이 인구 감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25세에서 34세 인구가 2036년까지 200만 명 줄고 그 다음 10년 동안 추가로 170만 명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 연령대는 소비의 주축으로 패션, 엔터테인먼트, 전자제품 시장을 이끌죠. 인구가 1억 명 정도 돼야 내수 시장이 튼튼한데 한국은 현재 5천만 명 수준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라면 소비를 예로 들면 20대가 주요 소비자지만 2층이 줄면 수요가 급감하고 68세 이상 시니어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이처럼 특정 산업이 타격받아 전체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시니어 시장도 과대평가된다고 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건강하고 활동적이라 전통적인 시니어 제품에 관심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연임 요리처럼 나이 든 사람만 먹는 이미지를 벗어나 기능성 건강식으로 재포지셔닝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연령대가 소비할 수 있도록 전략을 바꿔야 시장 확대가 가능하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0.7대에 머물며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출산을 더 억제합니다. 수도권에서 작년 출생아의 54%가 태어났고 이는 경제 기회가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처럼 도시국가 수준의 밀도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인구 분산이 어렵다고 인정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한국 인구 변화의 역사적 배경을 더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은 1970년대 가족계획 정책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인구 폭발을 막기 위해 피임과 낙태를 장려하며 출산율이 1960년 6명에서 1983년 2명 아래로 떨어졌죠.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었고 결혼 출산이 늦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출산 장려에 나섰지만 주택가격, 교육비, 일자리 불안으로 효과가 미미합니다. 2024년 부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호로 지정됐고 지방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1960년대 경제 기적을 이루며 인구 배당을 누렸지만 지금은 인구 부담 시대로 전환됐어요. 2030년 생산 가능 인구가 600만 명 줄고 65세 이상이 1천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이 변화는 사회보장제도, 연금, 의료 예산을 압박하며 GDP 성장률을 1%대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으로 변하며 아래쪽이 좁아지는 모양이 됩니다. 청년층 감소로 혁신과 소비가 줄고 고령층 증가로 복지 지출이 폭증하죠. 2025년 현재 연금 지출이 GDP의 6%를 차지하고 2040년에는 12%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내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경제 영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수 시장 축소는 제조업부터 유통 소비재까지 모든 분야에 파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은 젊은 층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판매가 감소하고 해외 수출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패션 브랜드들은 20대 타깃 제품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데 이 시장이 줄면 재고와 적자가 쌓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마찬가지로 K-팝 콘서트나 드라마 시청층이 줄어들 수 있어요. 라면 시장처럼 일상 소비재가 먼저 타격받아 전체 경제 순환을 막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반대로 시니어 시장은 잠재력이 있지만 마케팅 전략이 잘못되면 기회를 놓칩니다. 베이비 부머 700만 명이 은퇴하지만 이들은 여행, 레저, 건강관리에 돈을 씁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이나 노인 복지 제품을 젊은 층도 쓸 수 있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2025년 시니어 경제 규모가 100조 원을 넘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예요. 저출산으로 교육 시장도 변화합니다. 초등학생 수가 줄어 사교육 학원들이 문을 닫고
교사 실업이 늘어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며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죠. 이 문제를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제 비교 사례를 통해 더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20년 앞선 모델입니다. 일본 인구는 1990년대부터 감소하며 내수 시장이 위축됐고 아베노믹스로 수출과 관광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성장률이 0.5%대에 머물고 연금 위기가 심각해요.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지만 일본처럼 장수 사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인구 1천만 명으로 복지 강국이 됐습니다. 출산율 1.7을 유지하며 육아휴직과 보육 지원이 철저하고 이민 정책으로 인구를 보충하죠. 덴마크도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강조해 여성 경제활동률 75%를 달성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지만 AI와 바이오 산업으로 글로벌 허브가 됐습니다. 홍콩은 부동산 중심 경제지만 인구 밀도로 출산율이 0.8로 한국과 비슷해요. 중국은 인구 14억이지만 고령화가 빨라 2025년부터 감소 시작합니다. 연간 1천만 명 노동력 감소로 제조업이 타격받고 AI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인구 규모가 작아도 혁신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적응 지수는 30위권으로 일본, 스웨덴보다 낮아요. 글로벌 문명 수렴 추세를 활용해 한국 문화와 기술을 세계에 팔아야 합니다. 추가로 도시화와 주택 문제를 보완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으며 서울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평당 2천만 원을 넘고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이 경쟁과 스트레스예요. 정부는 세종시나 혁신도시를 통해 분산을 시도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2025년 지방 인구 유출이 연 10만 명으로 서울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그린 산업을 지방에 유치하면 일자리와 인구 유입이 가능할 겁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2030년까지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죠. 미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죠. 2035년 한국 인구가 4,700만 명으로 줄면 내수 시장이 25% 위축될 수 있습니다. 소비 지출 감소로 GDP 성장률이 0.5% 미만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8%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전략이 성공하면 수출이 60% 증가하며 AI 바이오 산업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K-메디컬 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공략해 200조 원 규모를 창출할 수 있어요. 실패 시 지방 소멸로 국가 분열이 생기고 세대 갈등이 폭발할 겁니다. 30대 청년의 좌절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정부의 인구 2050 로드맵은 출산율 1.2 목표지만 실행이 관건입니다. 2025년 주택 공급 50만 호와 청년 지원 예산 20조 원이 투입됐지만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전략적 제안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무형자산 수출이 핵심입니다. K-컬처와 기술 지식을 아시아, 아프리카에 팔아야 하죠. 하지만 젊은 인구 감소로 혁신자가 줄어 AI 로봇 투자가 필수예요. 2025년 AI 예산이 5조 원으로 늘었지만 미국의 1% 수준입니다. 공대와 생명과학 의대를 통합해 글로벌 의료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의료 산업은 GDP 15%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성인 교육 시스템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50대 이상이 AI를 배우며 2차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요. 이렇게 평생 학습으로 생산성을 유지하면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도 늘려야 합니다. 2025년 쿼터 30만 명으로 확대됐지만 스킬 기반 이민으로 고급 인재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원래 영상의 핵심인 조영태 교수 분석을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교수는 문화 수렴 시대에 한국의 강점인 교육과 콘텐츠를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편중으로 국제 경험 부족이 문제예요. 유학과 해외 프로젝트를 장려하면 좋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로 고령자 재취업을 돕고 청년 창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2025년 벤처 투자 15조 원이지만 시장 축소로 지속이 어렵습니다. 교육개혁으로 AI 윤리와 창의력을 강조하세요. 이 주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개인 영향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에게는 출산 부담이 큽니다. 보육대기 3만 명과 여성 경력 단절 35%로 출산을 포기하게 돼요. 인구 감소로 세금이 오르면 생활비가 20%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스킬을 배우면 연봉 1억 원 일자리를 잡아요. 데이터 분석가나 바이오 엔지니어가 뜨는 직업입니다. 기업들은 로봇 공장을 확대 중입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으로 인력 30% 줄이고 삼성은 AI 칩 생산을 늘립니다. 개인적으로 재테크와 스킬 업그레이드가 핵심이에요. 퇴직 후 프리랜서나 컨설팅으로 2차 삶을 준비하세요. 결론적으로 내수 붕괴는 피할 수 없지만 글로벌 도전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 경고처럼 세계를 이해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비할지 고민해보세요. 우리 미래는 지금의 선택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